원래 저희끼리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 제가 준비한 거는 부평구에 나오는 후보에 대한 공약 확인 및 기타가 있는데, 그 기타는 뭐 지방자치제로 제가 정했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부평구에 민주당 후보가 2명이 있었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1명 있었어요, 구청장 후보로. 근데 이전 구청장이 어쨌는지는 제외하고 민주당에서 후보가 1명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 1명, 자유한국당 후보 1명이에요. 근데 제가 두 후보한테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찾았는데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료를 못 찾았어요. 그나마 인터뷰 하나가 유일해요. 자유한국당 후보는 예전에 부평구청장을 2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낙선을 하고 이전 구청장인 홍미영 후보가 2번인가? 3번을 하고 지금 이번에 이 자유한국당 후보는 3번째로 나온 거예요. 일단 공약부터 확인하면 이분이 많은 말을 한 것 같은데 제 기준에서는 별로 없어요. 일단 부평구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구예요. 구 단위로. 정말? 예, 인구수 1위가 부평구예요. 이렇게 좁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위치랑 산업단지, 위치에 따른 산업단지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부평 GM 공장이 있어서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학교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아까 이 후보님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는 무조건 GM 대우. 이분도 GM 대우, 그러니까 옛날 대우 자동차 공장이었잖아요, 부평이. 거기서 일하다가 나와서 국회의원이래. 나와서 구청장을 한 거예요. 한 분이고, 그러니까 GM 공장을 이제 앞으로 계속 잘 유지하겠다라는 공약이 하나고, 이제 다른 말로 써놨는데 제가 볼 때 얘기는 그거예요. 다른 하나는 부평구가 너무 난개발된다. 앞으로 잘 개발하겠다. 이게 2번째고, 3번째는 하나 물어볼게요. 캠프 마켓이 부평구와 관계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캠프 마켓을 아시는 분? 저 미군기지. 네. 미군기지. 근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냥 캠프 마켓이라고 불렸다는 걸 알지 않으면 미군 기지로만 알고 있지, 캠프 마켓이 뭐야? 왜 그렇게 불렸을까요? 캠프 마켓이 원래 이름 아니에요? 그 미군 기지 이름? 네. 그 기지 이름이, 예, 캠프가 원래 그 군부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리는데, 이거를 공원화 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요. 이 크게 세 개예요. 말곤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공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부평구에 구청장을 2번이나 했으니까 이 사람이 제일 낫지 않냐 해서 70 몇 프로의 득표율로 이 사람이 후보가 됐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끝이에요. 자유한국당. 네. 아, 이름도 얘기 안 했죠. 자유한국당 후보는 박윤배 후보예요. 나이가 65세예요, 올해. 올드보이 기간이네. 네, 65세니까 이제 우리나라 모든 법적 기준의 노령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나이죠, 65세면.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는 나이니까.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 같은 건 아니. 없어요? 나이 제한은 최저 제한을 했어요. 그쵸? 그 나갈 수 있는 네, 최저 제한은 있는데, 그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려면 만 20 몇 세인가 그럴 거야. 20 몇 세 이상이고 이상이면 돼요. 최대 나이 뭐 100살 넘어도 돼요. 아니, 공무원은 62살 되면 다 자르면서 왜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닌가? 선출직이니까. 그래서 아니, 공무원은 왜 잘라요? 그럼 아니, 너무 나이가 많으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해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자르는 게 아니라 은퇴를 하는 거죠, 은퇴. 그니까. 정년 퇴임. 정년 퇴임. 그거죠. 뭐 그게 다르지 않잖아요. 정년 일을 더 퇴임이- 이상 못하는 거니까. 정년 퇴임이 자르는 거면 그 실업수당 같은 게 나와야 되는데, 연금이 나와요. 네, 연금이 나오죠. 어쨌든 그러면 더 이상 일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퇴임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갑자기 이제 은퇴 얘기로 넘어갔는데, 은퇴나
은퇴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일정 연령이 돼서 업무 효율이 안 나오니까. 근데 네. 왜 국회의원이나 뭐 그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훨씬 고효율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정년의 개념은 일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접근법을. 이거는 이제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니죠. 선거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피선거권도 주어져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왜 나이 어린 사람은 안 주냐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 현실이 세금을 내는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이 어린 사람 중에서. 군대를 가는데 군인인데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 어린 사람 중에. 국방의 의무를 하고 총을 들었는데 투표권을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이 어린 사람에 대한 그런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대로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장을 제대로 해준다는 점의 시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나이 제한이 스물 몇 살 이상만 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너무 이상해. 그거 이상하죠. 나이 많은 사람 할 수 있다는 건 차라리 그래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다 쳐. 그러면 왜 밑에 사람을 왜 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관습이죠, 관습. 우리나라. 진짜 이상한 관습이 너무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경로사상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건 제 개인적인 최근의 일인데, 제 앞에 있던 어떤 여직원이 이제 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사내식당 같아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앞에 청소하시는 할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좀 더 할머니는 아니 나이가 있으신 분이 다른 동료들이 먹고 있는데 늦어가지고 와가지고 앞에 새치기를 해서 먹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새치기는 잘못됐는데 그거를 새치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래서 경로사상이 싫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아무 말도 안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잘한 일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못한 일도 있지만 좀 혐오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는 여혐, 마치 남혐처럼. 워가드를 보고 페미니즘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들려요. 경로사상이랑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할머니랑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구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경로해서 뭐 나이가 벼슬이냐 이런 느낌으로 그런 거를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경로가 싫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나이가 벼슬이죠. 그런 거가 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내가 어려서 저 사람 수발을 들어야 되냐 뭐 이런 느낌? 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냐? 뭐 옛날에는 이제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뭐 20년 전에는 어른이 그러면 네가 뭐 참지 뭐 어른이면 네가 양보해야지 이런 인식이 많았잖아요. 사회적으로 뭐 자리도 양보해야 되고 뭐.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왜?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열몇 시간 일해서 힘들었는데 왜 내가 자리를 양보해야 돼? 자리를 양보 안 했다고 왜 내가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냐라는 생각이 많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공감하시죠? 어르신 자리 예를 들면 네. 지하철 다닐 때 자리가 있잖아요. 자리를 양보하는데 우리가 경로 우대석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좀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이 앉아가라는 거잖아요. 앉아갈 수 있게 양보하자는 건데 이제 전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새벽같이 자기 몸뚱이만한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갔다 올 힘은 있으면서 잠깐 전철에 서갈 힘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전에 이제 실제로 내가 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애가 남자애인데 술이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경로석에 앉아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영감님이 그 앞에서 어린애가 여기 앉아있다 그러고 걔를 때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볼 땐 술이 취해 있는 건데 문제는 너무 힘들게 일해서 서 있을 힘조차 없을 것 정도로 너무 힘들게 일해서 분명히 거기 앉아서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몸뚱아리만한 배낭을 메고 산에 올라갔다 올 힘은 있으면서 전철 잠깐 서서 갈 힘은 없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게 이제 단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나이 많이 든 사람이라서
우대를 거기 앉아가라고 해줘야 될 거냐. 그러면 그 석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 그냥 약자석으로. 그게 노약자석이잖아. 그러니까 노를 빼야죠. 노약자 하니까 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노라는 게 옛날에는 이제 정년퇴임 아까 얘기도 했지만 예전에는 한 60대면 할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요즘엔 한 70대도 팔팔하잖아.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60 정도 되면 그 사람이 나이 먹고 죽을 때 됐으니까 이제 쉬면서 인생의 끝을 준비하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노라는 그 늙을 노자가 약하다는 거랑 거의 동일시가 되었을 시대에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지금하고 다르게. 근데 노인이 그래도 약자긴 하죠. 근데 갑자기 이 얘기로 또 가긴 하는데 너무 멀리 왔다. 네. 그냥 뭐 저는 그 노약자석 없앴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그럼 노약자석이 안 앉아 있으면 노약자석으로 가지 왜 내 앞에서 얼쩡거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다 없애고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캠페인을 하는 게 낫지. 뭐 필요하면 임산부나 여자, 아이, 노인, 약해 보이는 분, 그러니까 약해 보이는 분, 그러니까 앉아야 될 것 같은 분께 양보를 하자. 그거는 나는 반대예요. 반대 저도. 2호선 왜요? 같은 데서는 완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이렇게 치여 있잖아요. 거기서 노약자를 배려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약자분들 지하철을 요새 많이 타는데 그냥 일반석에 앉아 있어도 되게 눈치 이게 주는 반대예요? 사람 많아요. 노인분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그러니까 계속 약자한테 자리를 양보하는 걸 반대해요? 아니 반대라는 게 아니라 노약자석을 없애면 모든 석에서 그러실 것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도. 그러니까 눈치를 주거나 그러는 건 자유잖아요. 눈치를 주지 말라는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차라리 좌석을 지정해 있으면 그 좌석은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비어두니까. 그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배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저기 모여서 알아서 놀아. 우리 이쪽으로 오지 마. 그러니까 더러운 동네 가서 살아. 돈 없으면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아무데나 앉는데 문화적으로 저희들끼리 이제 양보를 원래 할 필요는 없죠. 본인이 원하면 양보를 하라는 거죠. 그런 거로 하면은 근데 그러려면 한 30분 정도 이동 거리여야 되고 내가 안 지쳐 있어야 그러니까 양보를 되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양보를 전혀 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지금. 거의 그건 뭐 1시간 그러니까 이상 원래는 가야 양보할 되는. 필요가 없다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회적으로 양보를 안 하니까 노약자석을 만들어서 강제로 양보하라는 식으로 해놓는데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냥 노약자석을 없애고 그냥 알아서 앉으려고 선착순으로 하자는 거죠. 먼저 앉는 사람 앉자. 뭐 그거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놓으면 내 앞에서 얼쩡거리는 게 짜증나니까 난 싫으니까 저기 가서 앉아라 라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건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 노약자석을 만든 것 자체가 우대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대를 없애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는 왜 우대하냐? 누구는 우대해줘야 된다. 아니 약자를 우대하면 되잖아요. 약자를 노약자를 우대하지 말고 그냥 약자라고 하고 거기 임산부나 뭐 다 앉을 수 있게. 약자가 많으면 그럼 양보를 할 거 아니에요. 일반 좌석에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할당을 주는 게 문제라는 것 같아요. 그냥 없애고 알아서 앉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 앉아 있는데 누가 이렇게 다 쫄뚝쫄뚝 하면서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도 내가 먼저 앉았으니까. 해서 비켜줄 수가 없죠. 왜냐면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이미 꽉 차서 그러니까 낑겨.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아예 거기서는 노약자가 앉을 수가 없는 근데 노선이 그런 돼버리잖아요. 상태면 이미 노약자석도 누가 앉아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노약자석으로 갈 수 있게 비워줘서 딱 홍해와 갈리지 갈리면 거기 아무도 안 앉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보통 현실은. 비워져 있잖아요. 노약자석에 일반인들 안 앉잖아요, 잘. 일반인들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노인들들 네. 너무 많이 타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이미 사시는 노인들도 분들이 너무 계셔. 많고 해서 그러잖아요. 반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일반석을 노약자석으로 바꾸고 그 노약자석을 일반석으로 해놔야 비율이 맞는다고. 우리 인구 그 비율이, 나이 예.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 제도고 그거는 이미 현실이 그걸 반영을 못하고 그리고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 6자리가 한 칸에 그럼 12자리가 비어있는 경우는 전 못 봤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자리 양보를 못할 정도로 누군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약자는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제도로 싸울 바에 그냥 없애버리자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착해요. 양보 되게 많이 하던데 제가 볼 땐 오히려.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1시간 반 가야 되는데 구두 신고 있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양보도 해줘야 되는지 안 해줘야 되는지 몰라요.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맞아, 아픈지도 맞아. 모르겠고 얼마나 늙은지 요새도 내가 모르겠고 사실 맘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할머니로 규정하고 앉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화내는 되게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 지금 노인만 얘기하는데 임산부만 내가 힐을 신고 있어도 양보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만삭이면 네, 타지도 만삭이면. 않겠지만 웬만하면 네. 당연히 양보하죠. 근데 그것도 애매한 거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사람이 뚱뚱해서 저렇게 된 건지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내가 사람 맘대로 이렇게 말고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힐을 신고 너무 힘든데 어느 임산부가 애기 가방 같은 거 들고 애기 책자를 보고 서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다 양보해요, 사실. 그렇겠죠. 뭐 근데 그때 임산부 네. 요새 그 석 있잖아요. 그 석에 있는 사람이 보통 비켜줄 거 아니에요. 그럼 눈치 싸움을 안 해도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그 자리에 안 앉아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나오면 어차피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임산부는 가서 그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얘기 좀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거랑 지금 얘기하려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어떤 제도나 정치인들이 무슨 뭘 제도를 만드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임산부석 만드는 게 임산부를 배려하는 목적이지만 실제 그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주위에 둘러봤을 때 임산부석이 없어요. 내가 안 보이는 어딘가 있겠지. 임산부가 서 있어요. 안 비켜줘요. 알아서 왜 여기 와서 얼쩡거려 저기로 가. 노인 얼쩡거려 저기로 가지. 안 비켜준단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는 권리를 줬다고 생각하는 편이 맞은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앉을 권리를 줬는데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칸에 임산부가 없어요. 근데 거기가 임산부석이에요. 안 앉아요, 사람들. 그리고 앉으면 쳐다봐요, 그 사람을. 막 뭐 이상한 짓 한 것처럼. 그러니까 서로 불편한 제도 같아요, 저는. 그냥 다 오픈되어 있으면 그냥 먼저 온 사람이 앉으면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게 당연하고. 단지 노인들은 옛날에는 자기들이 노인들한테 맞아도 아무 말도 못하고 변명도 못하고 야 어르신이 그런데 네가 참아 이런 말을 들었던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노인이 되면 나도 때려야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노인이 되지만 난 그러지 말아야지. 군대 똑같잖아요. 내가 맞았으면 아 나도 때려야지라는 사람도 있고 아 난 때리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시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제도가 너무 구식인 것 같아요. 무슨 뭐 한 200년 전 제도 같은 느낌? 옛날에 뭐 저는 그런- 버스 노약자석은 반대기는 하거든요. 거기 다 앉잖아요. 사람들 다 앉고 내가 노란 좌석에 앉아있든 파란 좌석에 앉아있든 엄청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타시면 바로 비켜드리니까 내가 1시간 가더라도 저도 노약자석에 자주 앉거든요. 왜냐면 항상 타면 자리가 없어요. 노약자석이 비어 있어요. 앉아요 그냥. 그러면은 주변에서 비난을 해요. 친구라든지 뭐 이렇게 버스에서요? 지하철에서요. 버스에서도요. 이렇게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지하철이 많이 해요. 왜냐면 버스는 잘 가시성이 없어요. 그 자리가 노약자석인지. 근데 지하철은 명확하니까. 너 왜 여기 앉냐? 옆에 서 있으면서 자긴 당당하듯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하는 뭐 그 친구한테 변명이었겠지만 제 말은 내가 앉아 있어서 노인분들이 앉았을 때 내 자리가 없으면 난 양보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생긴 거고 넌 안 생긴 거다라는 이런 논리를 피는데 아니 왜 여기 노약자석이라고 안 앉아 있으면 안 되냐는 거죠. 그 자리를 왜 강제로 비워두고 그냥 앉고 오면 양보하면 되지. 앉고 양보 안 하면 좀 찔리겠지만 사람들이 지금 너무 쓸데없는 제도, 그러니까 저는 쓸데없는 제도가 많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것도 쓸데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주 작은 효용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불편한 제도?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이어가면 그러면 자유한국당 후보는 아까 공약이 크게 3개지만 자세한 공약은 없는데 이 차준택 민주당 후보는 좀 공약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연히 제가 이 사람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대중교통에서. 근데 그때는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공약이. 그 라디오에서 한 얘기는 미군 기지, 그리고 부평 공장, 부평 GM 공장, 그리고 난개발 막겠다. 난개발이 도대체 뭐예요? 부평구에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개발 쪽은 잘 몰라서. 용적률로 따지면 우리나라 용적률이 보통 한 250에서 300, 250 전후로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단일 똑같은 면적에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이 보통 이제 아파트건 주택이건 용적률이 300%를 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빌라를 보면 빌라들이 막 있으면
빌라 사이에 정말 통로도 없을 정도로 빌라들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아파트들을 보면 아파트랑 빌라랑 용적률은 거의 같아요. 근데 아파트는 굉장히 높게 돼 있고 앞에 뭐라고 해야 되냐? 공원도 있고 뭐 이렇게 놀이터. 잔디밭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아파트를 짓는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그걸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내 땅에 빌라를 짓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능한 한 넓은 면적에 지으려고 따닥따닥 붙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막겠다라는 거겠죠, 그런 거를. 어떻게 막겠다는 거지? 재개발을 하겠다는 건가? 뭐 부평구 뭐 예를 들어 노후된 주택이 많은 동네면 구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수 있게 하지 않겠 뭐 그런 거겠죠. 뭐 그건 추측인데 실제로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난개발을 막겠다지 어떻게 막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구 차원에서 그걸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소한 시는 가야 할 이게 수 사실 저희 지금 구만 보는데 구는 힘이 없잖아요. 구시 그리고 국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거 구시 뭐 교육 내용도 교육감 이게 같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사실 패키지로 지금 저희 구청장들 네. 공약도 GM이라든가 캠프마켓 같은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의견 내는 정도. 뭐 그러니까 사실 힘이 없는데 얘 공약을 보자면 아까 크게 빅3로 똑같아요. 그 내용은. 근데 조금 얘가 말하고 있는 다른 부분은 부평 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겠다.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정치적인 의견을 내는 걸 보장하겠다라고 하고 부평에 이제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 산업단지를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그런 공장 부지가 아니라 첨단 산업 부지로 바꾸겠다. 여러 산업으로 해가지고 그 얘기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미군 부대랑 군부대 몇 개를 이전해서 가용 부지를 활용하겠다. 근데 어떻게 쓰겠다는 말은 여기에는 없는데 라디오 방송에서는 기타 부대는 말고 미군기지 부대가 지금 환경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인지 정부에서 조사한 결과인지 오염이 돼 있대요. 라고 인정을 해요. 일단 이 후보는.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딴 데서 어딘가에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냈더니 이제 토지에 기름 유출된 게 심각하다 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일단 자유한국당 후보는 인정을 안 해요. 재조사해야 된다. 정확하게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일단 그래서 후속 조치가 없어요. 자유한국당 후보는. 그냥 미군 비지를 활용하겠다고 말하는데 얘도 활용하겠다고 말은 해요. 근데 얘는 일단 환경오염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환경단체 추정한 복구 기간이 4년이래요. 이걸 환경 정화하는 기간이. 근데 이걸 미군이랑 여러 가지 합의에 대해서 진행이 미뤄진 거에 결정되는 시점에서 또 4년이니까 시랑 이제 국가 기관이랑 협의를 해서 일단 국비, 구비로 해가지고 정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하고 나중에 이 비용을 어디에 청구하든지 청구를 하자. 물론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되면 국비, 시비, 뭐 구비를 다 여기에 환경 정화 비용으로 쓴 게 되고 만약 합의가 돼서 그 돈을 어디서 받을 수 있다면 뭐 해결이 되는 거겠죠. 그게 원래 이제 미군이 기름을 땅에 쏘았으면 미군이 정화를 해놓고 가야 돼요. 원래는. 법적으로요? 법이 아니지. 그럼 법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렇게 하자.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그렇게 그럼 하자. 그냥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해놔야지. 거야. 그걸 계약할 때.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미군이 원래 하기로 돼 있어요. 소파에? 협정에. 근데 근데 그 강제성이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권장? 내라 돈 내 그러면 애들이 안 주지. 근데 무조건 땅을 눌릴 수가 없으니까 그 공공 비용으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부평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네. 거의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일단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미국한테 주는 돈이 따로 있잖아요.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에 있음으로써. 근데 그것만 집착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그건 그러니까 매몰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미군이 해결해주지 않는 비용은 어쩔 수 없고, 당장 이 땅을 놀리는 게 더 저는 큰 우리한테 타격이 오기 때문에 여러 타격 중에 일부 타격이라도 없애야지. 근데 그게 가능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좋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정비를 시작하고, 이걸 4년이나 해야 되는데 4년 동안 이 땅 정하자고 하면 땅을 계속 갈아 엎는 거잖아요. 새흙 가져오고 이제 헌흙 갖다가 다 씻고, 씻어도 안 되는 것도 뒤집어 엎고 또 새흙 엎고, 그걸 4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건데, 일단 해야 된다는 얘 생각엔 동일하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와요. 라디오에서밖에 못 들었어요. 그 내용은 인터넷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공원을 많이 만들겠다. 이제 부평구의 녹지율, 그러니까 공원 비율이 너무 적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래서 공원을 늘리겠다. 그리고 교육 보조 비용이 인천시에서 부평구랑 다른 구 하나만 지급이 안 된대요. 다른 구들은 만 3세는 뭐 몇만 원, 만 4, 5세는 몇만 원씩 교육 지원비 같은 게 나가는데, 부평구랑 다른 구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시장이랑 그 교육감이랑 같이 얘기해서 하겠죠. 그리고 뭐 체육시설도 만들고, 그리고 체증을 줄일 수 있는 뭐 교통체계로 구현하겠다, 이런 막연한 말들을 해요. 근데 어쨌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단 이제 말을 이거라도 했다는 점이 이제 있는데, 저는 보면은 너무 막연해요. 자세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을 말하면 말할수록 본인한테 불리하잖아요. 사실 후보 입장에선. 왜냐면 막상 갔는데 이렇게 못해. 뭔가 불가능해. 그럼 거짓말 한 게 되니까. 뭔가 제가 후보 때 이렇게 냈지만 현실을 보니 이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격하기 아주 좋잖아요. 변명한다. 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 그러니까 공약을 최대한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뭐 유리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아예 막연하게 얘기할 건 막연하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약을 보면 대부분 이제 막연한 것 중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공원 정비 이런 거, 뭐 여기서 말하는 뭐 환경 정비, 주거 환경 정비, 뭐 도로 정비, 이런 건 제가 알기로 구청 권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부평이 인구가 계속 줄어든대요, 조금씩. 인천은 300만이 넘었잖아요. 유입 인구가 있기 때문에 뭐 늘어났다는데, 부평구는 인구가 줄어든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 말대로 부평구를 뭐 얘기한 거 보면 다 뭐 큰 경제, 그 부평 GM 공장, 뭐 그리고 미군 부대를 활용한 이제 뭐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도로 정비, 길, 주거 도로, 그리고 기타 도로, 뭐 주차 정비, 그리고 환경 정비, 뭐 쓰레기라든지 길가 정비 같은 거, 그리고 그 주택도 너무 난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아까 공약 말한 거를 가지고 오면, 그런 좀 여긴 구조가 왜 이래? 이런 부분들을 구청 단위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만 해도 솔직히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살기 좋은 곳이잖아요. 막 쓰레기가 길가에 쌓여서 더럽거나, 막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막 길이 너무, 이게 일방통행으로 해야 될 길을 양방통행인 이면도로를 쓴다든가, 도로 라인이 이상하게 그려져가지고 너무 주행이 불편한다든가 위험하다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부터 제대로 변화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뭐 어차피 큰 돈이 안 돼서 그런지 다 공약하는 거 보면은 이것도 저도 부평구에 사는 입장으로서 뭐 불편한 게 많아서 하는 말인데, 그나마 애가 공약이 자세히 나온 건 좋지만 아무리 이래도 기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구 입장에서. 시장도 뭐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특히 인천시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무용지물들을 뽑고 있네요. 공약을 간단히 설명은 드렸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그래서 뭐 요약하자면, GM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미군 부대도 얘 해법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당장 정화 작업을 시작해서 4년 뒤에 쓸 수 있게 하겠다, 공원을. 그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기타 공약들은 기타 공약이고. 우선은 난 GM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캠프 미군 기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관리권이 시나 구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로 넘어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또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짓말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만약에 제가 인천시장이 됐어요. 그리고 부평구청장이 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미군 기지를 그 시장이 미군 기지를 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반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시장 마음이에요. 우선 소유권, 아니, 관리를 누가 하는지가 안 정해졌잖아요. 관리자부터 정해져야 돼요. 관리를 구가 관리할 건지, 구 소유로 넘어올 건지, 시 소유로 넘어올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그 정부가, 그 중앙정부가 가져갈 건지. 근데 왜 10년 동안 소유도 안 정해졌어요? 반환이 아예 안 그러니까 돼요. 왜요? 미군 거니까 왜 지금 떠났는데 왜 반환을 안 해요? 거기 다 떠난 건 아니에요. 다 떠난 건. 아직 그 몇 명? 관리하는 인원 정도는 있고, 인원 정도는 있고, 그리고 뭐 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넘어오는 건데 어디로 넘어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일단 이 미군 부대에 대해서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할지는 시장이랑 구청장이 이제 보조를 하는 거지, 주체는 아니죠, 시장이랑 구청장은. 그리고 그동안의 정부가 미군한테 뭔가 요구하거나 딜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아니었잖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제 미군한테 딜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사실 이 미군 부대에 대한 주민으로서 생각은 그냥 가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돈 안 내도 되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어차피 저희가 약자잖아요. 그걸 강제로 하게 시킬 수 없으니까 가고, 우리 돈으로 정비해서 써야죠. 이 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땅을 계속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유적지잖아요. 이거 원래 일본 제국군이 쓰던 보급창이었잖아요. 인천항에서 들어온 보급창을 용산에 있는 용산에 주둔한 게,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진주해가지고 동학농민군을 이렇게 사살하고 했을 때, 그 도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용산 근처에 기지를 먼저 이제 캠프로 자리 잡은 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거기가 미군 기지가 된 거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유적지란 말이에요. 근대사 유적지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건물 다 보존해야 되고, 그 이거를 활용하는 게 훨씬 부평구한테 이득이지. 부평구도 녹지화율이 높은 게 사람들이 좋은데 녹지화 할 데가 없잖아요, 땅이. 뭐 보급창 몇 개 반환받아서, 한 개 반환받아서 공원하거나, 지금 이 미군 기지 부대를 활용하는 게 훨씬 이득인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반환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정화 작업조차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딜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정화할 테니까 나가만 달라라고 해야죠. 사실 평택기지로 다 갔잖아요, 미군은. 거의 다 갔죠. 거의 다 갔으니까 사실 여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럴 리즈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뭐 미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인이 여기 있어서 괜히 뭐 큰 사단이 났을 때 여기 미군을 버릴 순 없으니까 미군은 얘 데리러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협정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군이 우리 그 국토의 아무데나 여기 내가 주둔할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딜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권한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 정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죠. 거의 그래가지고 그 정도. 노무현 때 평택으로 다 몰아내자. 그래서 평택 땅 줄 테니 평택 땅에 있어. 거기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해 줄 테니까 다 글로 가. 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거는 새로 신설하는 거는 우리 정부도 딜을 할 수 있고 왜 반환하는 거는 전혀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영구 임대 같은 거예요. 아니 당연히 신설을 했으면 거기서 떠난 그 장소는 당연히 바로 반환을 해야지. 받기로 했는데 너 니네 절로 가고 이거 우리한테 다시 넘겨라고 했는데 그럼 넘기려면 그 중간에 되게 많은 과정이 있잖아요. 이전비도 있을 거고 정화 비용도 있을 거고 뭐 행정 처리 과정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중에 이런 것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계속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그럴 바에 그냥 다 들어달라는 거 다 들어주고 가면 되는데, 그럼 또 사람들이 욕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아무 힘도 못 쓰고 다 들어주냐.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합의하겠다라는 말을 해서라도 빨리 이 땅을 쓰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미군이 평택으로 간 건 우리나라 요청이 아니라 미국 요청이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아시아 지역 전략이 이제 전방 전략이 아니라 후방 지원 전략으로 바뀌어가지고 평택으로 후퇴를 한 거지. 거기에 발맞춰서 정부가, 그러면 솔직히 수도권 근처에 있는 미군 기지가 나가서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이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도니까. 거기에 동참을 해준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반환을 당연히 뭐 몇 년 안에 반환이라고 약속을 받고 땅을 내줘야지. 그런 건 딱 떼고 약속 안 땅을- 해줘야죠. 아니 미국이. 그게 뭐야 그러면? 미국이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요청 승낙만 하고 그럼 완전 호구네요?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구. 이번에 트럼프 하는 때문에 경우도 될 것 같긴 해요. 네. 트럼프가 그거 요청하잖아요. 그 방위비 분담금 올려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방위 분담금 올려주고 딜을 해가지고 빨리 나가게 해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방위 분담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현물로 주는 게 있고 현금으로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로 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미군한테 생수가 필요해 그러면 생수 갖다 주고 우리 돈 줘 그러면 돈 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주는데 미군 같은 경우에 그거 다 안 쓰고 다 적립해 놓거든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생기게 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 올려주는 대신에 니네 나가고 우리가 현금 대신에 이제 현물로 다 줄게 해버리면 한국 정부가 미군한테 우리가 쌀이 필요해 그러면 쌀 갖다 주면 되고 불이 필요해 그럼 물 갖다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갖다 주면 걔네들이 지네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근데 현물로 갖다 주게 되면 그거를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사서 갖다 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걸 갖다 주기 때문에 그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 그냥 방위비만 올려줄 것 같아요. 그 트럼프가 올려달라 그러니까 딜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난 나을 것 같아요. 방위비 올려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우리나라는. 방위비만 올려줘도 이익이죠. 왜냐면 미국이 우리한테 가해를 안 하면 그것도 이익이죠. 미국이 꼬장 부리면 솔직히 우리나라한테 손해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는 게 뭐랄까 보험료 내는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씩 인상해주는 그게 제일 이득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갑자기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제가 거의 무용인 거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시비나 구비가 많으면 그러니까 미군기지도 사실 그럼 미군기지가 부평구에 있으면 부평구가 관할하는 게 맞죠. 원칙적으로는. 인천시 안에 있잖아. 인천시 안에 있어도 구로 분리돼 있으면 구로. 그러니까 계속 아래쪽으로 이제 분권화돼서 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직은 안 돼 있으니까 이거의 뭐 운영 주체가 뭐냐라고 이게 따져야 되는 상황이죠. 이것도. 또 뭐 부평구는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 정도 부평구 후보에 대한 내용은 네. 뭐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제가 다 알진 않겠지만 네 그러면은 부평구 후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합시다.